이번에는 증권사 객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원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피도 온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동안 코스닥 위주로 좀 상승세, 특히 중소형주들이 워낙 강해서 코스닥만 좀 상승이 나오고 코스피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굉장히 좀 억눌린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냉탕 분위기로 가고 있고 코스피가 이제 온탕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뭐 워낙 이제는 이슈들이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장기화는 되겠죠. 그러나 증시 충격은 앞으로 뭐 크게 받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충분한 이제 그 내성이 좀 생겼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4차 관세부가 얘기도 꺼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가시화되면은 또 한 번에 뭐 약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과거 6월 달에 처음 나왔을 때처럼 뭐 급락 조정이 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반도체하고 바이오인데, 뭐 오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IR이 있었는데 내년까지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이익 성장 둔화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논란거리였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축소됐다. 그래서 오늘 아주 멋지게 삼성전자가 좀 상승하면서 증시 랠리를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또 바이오도 뭐 뉴스 계속 나왔지만 리스크가 결국 이제 해소가 됐죠.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고, 뭐 신약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이제 회계가 관련한 이제 그 R&D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이제 대부분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상폐 요건이 발생을 해도 또 5년 동안 유예한다는 그런 조건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과도하게 불안했던 그런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 리스크가 축소된 가운데 지금 또 유가도 70달러 돌파하면서 오늘 조선업종도 좀 상당히 좋은 것처럼 이 경기 민감제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당분간 시장은 뭐 코스닥이 그동안 좀 강했는데 이제는 좀 반대로 당분간 코스피가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동안 중소형 주주 중심으로 종목별 순환매 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제 대형주 쪽으로의 관심도 함께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되기 전에 종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찾으러 나서 보겠습니다. 강정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 주셨던 종목 리뷰 들어갈게요. ISC 여전히 뭐 전략은 유효한 거죠? 네, 주가도 많이 좀 낙폭이 과대되는 상황이고, 뭐 실리콘 러버 기반 반도체 소켓을 국내 수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폰, 자동차, PD 의료기기까지 전부 다 반도체 집적회로가 들어가는데, 이 관련된 양품과 불량품을 검사할 때 쓰는 스마트폰 핵심 부품에 ISC가 좀 주요 전 세계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양호한 실적 호조세를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가 수준은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예상 목표가 14,500원, 목표가 12,0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살펴보고요. 오늘 종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하나 더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할 종목은 무림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배상지와 아트지, 인쇄용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솔그룹과 함께 국내 제조업체 1, 2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2008년 트럼프 회사인 무림PMP를 인수하면서 펄프부터 재질까지 국내 유일의 일본화 생산 공장 보유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이 높은 회사고요.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펄프 가격 인상 수혜입니다. 최근 중국이 경제 발전에 이어졌지만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국내에
46.7%를 소화했습니다만 환경 규제와 더불어서 이 폐지 확보가 좀 어려워지면서 원료를 8%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포화토 가격이 작년 말 톤당 970달러에서 올해 6월 말에 1,050달러로 약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8% 공급하는 자회사 무린 PMP의 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재질을 생산하는 이 무린 페이퍼 역시도 원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입으면서 최근 모멘텀이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중국 환경 규제에 대한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가격 경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된 이 원재료 공급과 함께 생산 체제로 확보한 이후에 원가 경쟁력을 앞서서 이 무린 페이퍼도 10여 년간 연평균 한 10% 이상 성장을 좀 일궈내고 있습니다. 2014년 1조 1,800억 대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에 1조대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567억을 기록하면서 이 하반기에 실적에 따라서 1,000억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PBR도 0.3배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만에 들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종이라는 그 업체들이 단순 업체로 평가받아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높게 평가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신문 외에도 인터넷에 따른 PC라든가 모바일 이런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이런 무린 페이퍼 역시도 저평가 구매를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돼서 오늘 종가 공략지로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400원 하는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조정폭이 좀 그래도 깊은 편인데요. 종가에 공략을 하는 거고요. 손절 가격 3,400원, 목표가 4,000원. 무린 페이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